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6월 18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강의를 도와줄 엄명준 코치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녹화 영상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6월 18일 날 왜 공부하지 캠프에 들어오실 때 먼저 사전에 예습을 하고 들어오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료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날 오셔서 가지고 오셔야 될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5월 21일 날 드렸던 교재 가지고 오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성적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성적표가 없다면 성적을 알아갖고 오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공부 도구하고 플래너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도구 몇 가지가 있죠? 네 종류죠. 수업 노트, 이해 노트, 개념 노트, 암기 노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플래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이제 하는 이유는 지난 3주간 또 캠프 이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노트를 잘 사용했는지 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성적을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공부도구 점검하기, 공부도구를 잘 쓰는 방법, 왜 공부를 할까요? 공부의 이유와 과목별 공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들 이미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여러분들이 이 공부 도구하고 공부 이유를 좀 점검해 보면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목표를 세우고 시험 전략 세우는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지금 여러분들 이제 받아보실 교재인데 충분히 보시고 또 한번 살펴보시고 저도 한 5번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캠프에 들어오셔서 강사님들이 하는 말과 매칭을 시켜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또 재미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습을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매뉴얼을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정보 입력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입력이란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했던 여러분들 학습 코치나 선생님들께서 함께 이걸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친구는 아직 안 한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 이 기본적인 입력을 받게 되면은요, 이제 필히 여러분 작성해 줄 거 있죠. 먼저는 여러분들 이름 당연히 쓰는 거 맞고요. 생년월일 쓰면 되겠고 남녀 구분하셔야겠죠. 소속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평균 석차가 있는데요. 아는 범위 내까지 쓰십시오. 근데 여지까지 학교에서 시험을 내가 2번 봤다. 그럼 2가지를 쓰시면 되겠고요. 3번 봤다. 그럼 3개를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희망 직업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 3가지가 있으면 3가지 쓰시고요. 부모님이 추천하는 직업이 있으면 부모님 것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는 추천 안 해주는 것 같다.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아 탐색은 뭐냐? 여러분들의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이 있어요. 이건 강점이라고도 하죠. 각각의 유형들을 여러분들 진로 진학 검사를 하셨습니다. 검사에 나는 유형들을 작성해 주시면 됐고 추천하는 직업과 전공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 코치 선생님께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을 기억되길 원하는가 해서 뒤에 보시면 나의 공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설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여러분 이제 중학교 2학년이죠. 그러면 고등학교를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종류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종류 중에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거 쓰시고 부모님이 희망하는 거 쓰시고 그 코치님들이 추천하는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대학교하고 전공까지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친구는 진로 성숙도가 낮은 것이니까 그 친구는 필히 이 코치 선생님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이제 물어보고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 정보 입력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다음 장에서 나의 공부 도구 점검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공부 도구를 점검을 제대로 하려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죠. 공부 도구를 그동안 3주 동안 얼마나 잘 썼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지난 3주간 캠프 이후 공부 도구를 잘 활용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부 도구 실제 사용 기간을 적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캠프 이후에 보통 3주 되거든요. 그 3주 다 썼다. 그래서 3주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노력 만족도 보시면은 100점 만점을 했을 때 몇 점 정도 되는지 스스로 작성을 해보십시오. 누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보시면 잘 쓰고 있는 도구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개념 노트, 수 노트, 이해 노트, 암기 노트, 플래너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잘 쓰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 적으시면 되겠고요. 잘 못 쓰고 있는 거 있으면 쓰십시오. 그 다음에 각각 100점 만점에 점수를 쓰시고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된 이제 시간표가 있는데 저는 과제를 이제 한 친구도 있고 배운 내용, 5월 20일에 배운 내용 중에 고정된 시간표 작성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그것을 했는지 못했다면은 왜 못했는지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그 이유까지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들을 나열을 하시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과 개선하지만 어떤 게 있는지 이거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심으로 인해서 자기 피드백을 스스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프 피드백이라 하죠. 그것을 해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걸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코치님들과 그 캠프 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동부도구로 갔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장에서 이제 보시면 공부대구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개념노트 작성법, 수업노트 작성법, 이해노트 작성법, 암기노트 작성법이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고요. 작성법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5월 21일 날 캠프에 있었던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보면서 내가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 친구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보시고 보시라는 차원에서 보라 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공부 도구를 잘 쓰는 방법과 태도는 무엇인지 토론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부 도구를 잘 쓰는 방법, 여러분들 중에 잘 쓰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못 쓰는 친구 있겠죠. 그럼 잘 쓰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토론하시고요. 실제로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 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역사상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태도가 좋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성장을 했고 그 성장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태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좋은 영향보다는 주변에서 악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들의 태도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 타인을 대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 바람직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바람직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도 다 적용됐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처세술, 말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옷도 좀 잘 입고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술이 발달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기인. 그러니까 인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태도가 좋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죽죠. 안 죽는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친구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냥 죽는데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무엇으로 기억 남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내가 인기인이 되기보다는요,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대다수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도를 기르고 싶겠죠. 그렇다고 기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태도 위에 기술을 익히는 게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우리는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동행 캠프에 참가했던 대다수 학생들은 리더입니다. 리더. 그럼 리더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이 태도를 잘 기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공부였어요. 공부.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도움이 되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요. 그 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생기죠. 이 관점이 생기는 것이 결국 뭐냐? 결국은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눈이 하나씩 더 생기는 것이죠. 그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해를 또 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 관점들이 하나둘씩 열려가는데 이것을 언제 키울 수 있는가? 그것은 기술을 연마해서 태도를 역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태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권도. 태권도 처음에 보면은 힘들죠. 근데 태권도를 하게 되면 뭐가 길러진다고 하죠? 인내심도 길러진다고 하고 절제도 길러진다고 하고 태권도에서 도인 자세도 배운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죠. 다 뭐에 해당이 됩니까? 다 태도입니다. 근데 이 태권도는 이 태권도에서 얘기하는 이런 요소들은 언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태권도 뭐 태권도 고려 삼강 태백과 관련된 품새 각각의 그 품새를 열심히 연습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길러지는 것이죠.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습관을 즉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구를 꾸준히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룹별이 다 있어요. 그 그룹에서 발전 속도, 발전하고 올바른 발전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잘 썼던 학생들에게는 이제 소정의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보통 25개 그룹이면 총 25개 생기겠죠? 그 중에 또 그룹핑해서 한 5개 그룹을 뽑겠습니다. 또 그 친구들에게 또 상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최고로 제일 잘했던 친구 한 명을 뽑아서 그 친구에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상을 드리는 건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자세를 갖췄는가 이 태도 중심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다른 시험들은 어떻게 정말 잘 쓰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건 뭐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글이라도 밑줄이라도 그어보고 뭔가 움직이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의지가 있다고 표현을 하죠. 이 의지를 여러분들이 갖춰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2교시까지 다 끝날 것입니다. 2교시까지 다 끝나고 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내가 공부하는 이유죠. 그래서 밥을 먹기 전까지 이제 이것을 좀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의 공부의 이유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의 공부 이유를 같이 한번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살아가는 이유 5가지 쓸 거예요. 이때 쓸 때 장난으로 밥 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갈 건지 잘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쓰십시오. 그래서 진실된 답변을 쓰실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지 뭐 돈 벌려고 뭐 등등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만 쓰십시오. 일단 엄마가 시켜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강사님들이 어떻게 할 거냐 보시면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야를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여러분들 진로 진학 검사 통해 가지고도 각각 영역들은 파악이 되셨을 텐데 각각의 정치, 경제, 교육, 의료, 자연, 언론, 출판 등등 쭉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체크하신 다음에 거기에 역할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들 체크하신 다음에 한 3가지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것을 갖고 다시 한 가지로 좀 압축을 시키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의 강점 발견은 뭐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강점들을 우리 강사님들이 찾게끔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든지 진실성, 자기조절 등등을 체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공부하는 나의 미덕이 있어요. 그래서 미덕은 내 안에 아름다운 미덕을 얘기하는 거, 아름다운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미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사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할 건 뭐냐면 바로 과목별 공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목별 공부의 이유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각각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각각 내가 생각하는 이유를 쭉 적습니다. 다 적고 난 다음에 사전적 뜻을 우리 강사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사전적 뜻을 적다 보면은 이 각각의 뜻이 뭔지를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 잘 볼 것은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건 뭐냐면 지난 5월 21일 날 우리 강사님들이 분명히 얘기하셨을 텐데 자, 공부의 뜻은 뭐냐면 몸을 훈련시켜 몸을 단련시켜 이치를 깨달아하는 경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단련시켜 이치를 깨달아하는 경지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몸을 훈련시켜, 단련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치를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공부를 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안에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역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수업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 학원을 갔는데 어떤 배우는데 깨달음이 없어. 아하라는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건 뭐예요? 결국 공부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부에는 이 뜻이 긍정적인 이유가 있고 부정적인 이유가 있죠. 긍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나의 꿈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든지 이거 등등의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이유는 뭐죠?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 공부인데? 자기 공부인데. 그리고 또 하는 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등등은 거의 부정적 요소죠. 근데 재밌는 거는 공부의 이유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징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말 공부를 왜 할까? 이거 본질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 뭐냐면, 잘 보시면, 사람과, 먼저 사회를 보죠. 사회와 과학 두 가지 놓고 좀 볼게요. 사회와 과학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과학을 놓고 먼저 볼게요. 자, 과학이 뭐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 관점을 가지고 현상을 이해하는 과목이 과학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 무슨 과학이라냐? 사회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연과 자연끼리 어떤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점을 넓혀주는 학문을 우리는 뭐라 하죠? 자연과학이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다양한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는 결국 뭐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알아감으로 해서 그 관점을 하나씩 더 넓혀주는 거예요. 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그렇고 다시 말해서 당할 수도 있겠죠. 잘 몰라서 당해본 경험 혹시 있나요? 혹은 너무 잘 알아서 남을 사기쳐본 경험 있나요? 자, 여러분이 공부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죠. 조선시대 때는 이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수양이었어요. 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좀 사람을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대다수 친구들은 난 좀 알아. 안다고 문제를 풀어. 근데 틀리죠. 겸손하지 않는 거죠. 거꾸로 가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 친구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성적에 맞춰서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점을 좀 바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공부에서 그 공부를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생기죠? 태도도 길러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 친구가 태도가 좋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언어가 잘 쓰겠죠. 행동도 좀 바라지겠죠. 공부에 대한 관점을 내가 성장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신문을 한번 보세요. 신문을 보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남 사기치는 사람 많죠. 그 친구는 진짜 공부의 이유를 잘 모르는 것이죠. 반면에 남한테 그냥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남을 잘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남 도와줘요. 이 친구들은 진짜 이 태도적인 관점에서 성장의 관점에서 공부를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네, 바로 내가 이 공부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 그러냐? 태도가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것이 결국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결국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요. 그 성품이 결국은 운명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거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에 나갔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옳고 그러다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 사회 현상에 나타난 공부의 이유를 이 강사님들과 같이 함께 좀 살펴보실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새롭게 깨달았던 점들을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앞단에 나의 꿈, 진로 진학 정보 카드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광업별 공부까지 다 작성을 했다면 그 다음 나오는 건 뭐냐? 바로 내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작성했던 자신의 이름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역을 작성하시고 그다음 나의 강점을 활용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이바지하기 위함인지 등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이유들을 정확히 작성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까지 다 작성이 됐으면 그 다음 될 건 뭐냐면 바로 성적표로 자신의 위치 파악입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밥 먹고 와서 이제 하는 것들이죠. 물론 어떤 강사님도 이거 밥 먹기 전에 하실 수 약간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적표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이 시간에는 초점이 다 나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미 이 학습 코치 선생님과 함께 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이때 먼저 보시면은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야 다음에 대처를 잘할 수 있겠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시험 평균 점수가 큰 폭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변화를 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 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다음 시험 효과를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목표는 시험의 정의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 학습 태도를 바꾸기 위함이고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수업 방법과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표기를 잘 하셔서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읽어보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뭐냐 지난 시험 분석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중간고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볼 때 내가 시험 준비를 몇 주 정도 했는지 작성하시고요. 내가 100점 만점일 때 내 노력 만족도 스스로 아시죠? 점수 작성하시는 거예요. 전략 과목은 뭐냐? 내가 좀만 노력을 해도 잘 볼 수 있는 것을 전략 과목. 취약 과목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걸 취약 과목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점수가 나와 있죠? 국어 내 점수 나왔고요. 왜 그 점수가 나왔는지 체크를 하십시오. 수행평가 점수도 각각 국영수사가 위주로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수행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었던 친구들은요. 이건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들을 좀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과목별로 교과서 5번 읽기라든지 단거나 개념 정리 등등을 하셨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은 장기 기억으로 보거든요. 시험을 장기 기억으로 본다면 뭐냐? 그 앞전에 단기 기억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저도 5회독이 돼야 됩니다. 저 5번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단권하죠. 단권하는 뭐예요?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약을 뭘로 했죠? 암기 노트로 단권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노트 됐는가? 그거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했는가?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공부도구 점검하기라 일명 생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 노트니까. 그러나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작성하신 다음에 다른 이건 친구들과 좀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스스로 이제 셀프 피드백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 학습 코치 선생님께서 이제 이것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시험 시간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시험 종목 파악이 시험 3주 전까지 좀 확인을 먼저 하실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시험 범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 시간표를 이미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범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그 해당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아채는 거 감이 있어야겠죠. 그 감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게 없다 하면은 그것도 좀 추후 이것을 채워 넣으실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시험 범위와 프린트물을 어떻게 내가 챙길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습 목표 세우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과목별로 이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목표로 쓰는 거죠. 영어 점수 80점을 획득한다 했어요. 그러면 영어 점수 80점을 맞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죠. 영어 단어장 정리, 뭐 독해, 근데 구문 정리 등등 쭉 있을 거예요. 생각 난대로 쭉 적어요.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 그걸 할 건지 시험 보기 전까지 마감 기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뭐 7월 1일까지 하겠다. 이거 보니까 6월 20일까지 하겠다. 등등. 아, 이것은 6월 28일까지 하겠다. 등등 쭉 있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 마감 기간에 따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셔서 과목별로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각각의 목표를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이제 쥐대해 주실 거니까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칭 질문이죠. 실제로 이제 그 1번부터 8번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시고요. 그 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확인할 것인지 그런 다음에 전략을 이제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전략을 세우실 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액션 플랜이 되게 중요하죠. 그럼 내가 오늘부터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암기 노트를 가지고 시험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바꿀 습관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그것을 플래너에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플래너하고 암기 노트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전략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 참가했던 친구들과 같이 한번 서로 공유하시고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서로에게 알려주고 합동학습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테니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몰랐던 관점들을 배워가셔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6월 18일 날 있을 캠프 교재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강의해드린 내용 한 5번 정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6월 18일 날 오십시오. 특히 준비물 잊지 마시고 꼭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